천하학문을 베풀다 천하포문 수능국어 박상혁 강사입니다. 네, 이렇게 1대1 라이브, 1대1은 아니군요. 라이브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간담회를 할 수 있게 돼서 저도 매우 기쁩니다. 네. 질문들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11개의 질문을 받았고요. 근데 이 질문이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네, 봉준호 감독이 예전에 얘기했었죠. 가장 개인적인 것은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저는 정말 이 말에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개별적인 것처럼 얘기들을 하시지만 거의 다른 아이들이 다 적용되는 똑같은 내용들을 담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여름방학 계획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제가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번에 질문을 또 많이 주신 게 EBS 강의 같은 이런 무료 컨텐츠 강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질문도 있으셨고, 그 다음 어떤 문제집 하면 좋을까, 어떤 문제집 풀리면 좋을까, 이런 질문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학원을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닌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있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제 나름에도 좀 이렇게 저렇게 연구들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했는데요. 네, 좋은 라이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댓글을 보고 뭐 추가적인 질문사항 같은 게 있으면 네,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참여자분이 90분이나 되시네요. 저는 30분 넘으려나 안 넘으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100명이 넘. 감사합니다. 예, 뜨겁습니다. 또 우리 쭈니짱도 참여해주고 네, 고맙습니다. 맞아요. 여름방학은 정말 잘 보내야 됩니다. 왜냐면 짧아요. 근데 대부분 방학 계획을 짤 때 뭐가 문제냐면 과도하게 짭니다. 그리고 다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내가 나와의 약속을 한 건데, 근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어때 보일까요? 그죠? 낮아 보여요. 제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다라고 하면 자신감을 지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모든 분야에서 다 자신감 있게 사는 건 당연히 어렵겠지만 최소한 내가 하는 공부라는 분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나씩 해드릴 거고요. 일단 그럼 혹시 PD님 제가 이 PT부터 좀 띄울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습니다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수능이라는 국어를 16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들과 실질적으로 수업을 한 예비고1이 아닌 중등과 수업을 한 것은 한 4년차, 5년차쯤 되는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학교 때 이만큼 끝내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혼란스러워하고 방황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도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등 내신 순공시간 8시간 이하, 그리고 시험은 100점을 맞는 학생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내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물론 주요 학군지 내신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나, 우리 사실은 대치 내신보다 분당 내신이 더 어려워서요. 제가 분당 내신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 학교들은 시험 범위가 교과 내 시험 범위에 비해 교과 외 시험 범위가 2배, 3배쯤 되는 곳이라서 거기는 사실 불가능한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교과서 중심으로 내신을 내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은 실제 순 공부 시간이 시험 기간 때 8시간도 안 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0점을 맞아야 됩니다. 90점이 넘는 성취도 A에 너무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취도 A는 그죠? 전국에서 10명 중 3에서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선생님 공부를요 한 20시간 30시간을 해서 시험 기간 때 정말 열심히 해서 국어를 90점이 넘는 성취도 A를 맞았어요 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면 당연히 일반고 가서도 2등급입니다. 네, 지금 이제 현행이면 2등급이고 예전에 구행 방식 9등급제였으면 3, 4등급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 범위는 교과서 양만 해도 3배예요. 거기에다 교과 외 시험을 요즘 엄청 다 집어넣는 흐름이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학생이어야 되고 100점을 맞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똑똑해서 100점을 맞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 경우보다는 내가 틀린 것들을 또 틀리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학생이 돼야 100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100점을 맞는 그러한 색채들, 옷색감이 잘 어울리시네요. 제가 말이 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고등학교 입학 전에
수능은 2등급 이상을 달성했으면 좋겠다. 이게 일반고를 가건 자사고를 가건 당연히 공통 적용이 됩니다. 수능 2등급쯤 맞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간 내에 푸는 것은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 아이의 정확성이 이 정도는 담보가 돼야 된다. 저는 이 목적성에 맞춰서 오늘 로드맵을 짤 것이고 그 다음 이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얘기 드릴 겁니다. 자, 목적성은 일단 공유가 됐고요. 여름방학 계획 준비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름방학이다 이런 단어 사실 별로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방학이니까 공부를 좀 더 시킬 수 있다에 초점을 한번 가보는 거죠. 공부를 좀 더 시킬 수 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난 뭘 할까? 요걸 할 때 제가 이제 1번 대전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애가 문법도 좀 부족해 보이고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문학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야 이게 비문학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비문학 공부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잠깐만 할 게 너무 많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절대 안 된다.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한다. 아시겠죠?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딱 한 가지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가지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성취감입니다. 성취감이에요. 공부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아닐걸요. 생각 잘 해보세요. 여름방학이 됐어요. 네, 네, 말씀하겠습니다. 중등문법 어디까지 얼마나 해야 되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3 문법까지 빠르게 해도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 좀 이따 반영이 됩니다. 다이노방님은, 여기, 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방학 계획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공부량이 엄청나게 늘릴 수, 공부 시간 엄청나게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방학이라서 수학학원 특강을 추가적으로 등록하지 않으셨어요? 영어학원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죠? 추가적으로 특강을 더 준비하신 분들은 학교 공부를 안 할 뿐 그만큼 특강으로 공부를 더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더 할 수 없어요. 국어 공부를 더 시킬 수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은 일정합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공부량이 늘어난 원리는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일정하게 가져가되 해당 시간 동안 해낼 수 있는 성취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많은 양을 시키겠다, 이거저거 시키겠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딱 한 가지만 한다. 그리고 이 한 가지를, 자, 중요한 느낌이에요. 끝났다. 그때 느끼는 성취감, 그리고 효능감, 이 두 가지. 두 가지를 위해서 여름방학을 보낸다. 성취감, 효능감. 아시겠죠? 양을 무작정 늘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효능감이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왜요? 그 늘어난 양, 계획한 양만큼 할 수 없어요. 그쵸?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제대로.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가겠습니다. 문법 교과서 문제집은 다 제가 설명 더 드릴 거고요. 강의도 일단 설명 다 드리겠습니다. 자, 공부. 저랑 이제 설명회건 간담회건 라이브건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은 이거 잘 아시죠? 공부라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틀린 것을 또 틀리지 않은 게 공부다. 이 얘기 제가 되게 자주 드렸잖아요. 그러면 공부의 시작에는 뭐가 있다? 결핍을 확인하는 것부터 있다. 결핍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핍을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러면 결핍 확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님부터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까지 굉장히 폭넓게 여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모두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다양한 루트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다. 제가 여기 라이브에서 많이 공개했었잖아요. 2022 교육개정 버전 고등국어 학습 능력 진단 평가. 네. 저는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고등국어 학습 능력 진단 평가가 있고 지금 현재 제 현장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개별 영상을 제가 다 보내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리스만 또 이게 또 인구가 많아서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 번은 또 제안을 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안도 드렸었는데 함께 아마 고민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같이 아마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가 중2인데요. 국어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우리 애 중3인데 국어 얼만큼 하는지 좀 궁금해요. 했을 때 진단평가만 가지고 뭔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결핍을 볼 때 전국연합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거죠. 아니 선생님, 이 전국연합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거 어디서 구해요? 서점 가면 구할 수 있나요? 물론 서점 가서 사실 수도 있는데 네, 서점에도 너무 많은 출판사에 너무 많은 교육청 모의고사들을 담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당황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세 탭. 여기 구글에서요. 그쵸? 뭘 치면 되냐면 EBSI를 치면 됩니다. EBSI. 네. EBSI. 죄송해요. EBSI 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네, 요거는, 요까지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요까지는. 자, 여기 가서 어떻게 하냐면, 기출문제 보이세요? 여기, 이 탭 기출문제 보이시죠? 기출문제로 들어갑니다. 기출문제 들어가면, 고1 기출문제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최근의 경향성을 반영한 시험부터를 보겠다라고 하시면, 2021학년도부터가 좋고요. 그 다음 시험 전체, 그리고 국어. 이렇게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고1 학평 모의고사가 좋아요. 고1 학평 모의고사가 좋고요. 그 다음에 사실 한 가지 팁을 좀 더 드리자면 이 입시 정보 칸으로 들어가서요. 잠시만요. 아까 거기로 다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여기서도 연결이 되니까 거기서 한 번에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원하는 모의고사를 이제 2021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원하는 걸 여기서 가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여기 다운로드 버튼 보이시죠? 정답도 있고 해설도 있고 해설 강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응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시험이 쉬웠다 어려웠다 정도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쉬워요라는 말 잘 안 할 것 같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쉬우면 쉽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어만 검색했는데 자꾸 영어랑 수학이 같이 나오네요. 자, 여기 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비율 보이세요? 예, 쉬워요 어려워요 비율.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아이를 일단 시험을 보게 할 때는 처음 볼 때는 쉬워요가 많은 걸 보는 게 좋겠죠. 그죠? 예. 그러다가 점점 어려워요가 많은 걸. 이게 실제로 등급컷이랑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등급컷을 EBS 내에서도 알 수 있는데 이 방법을 보기 전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이제 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EBS로 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연합학력 모의고사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현재 중학생인데 중2인데 고등 선행을 하고 싶다. 근데 뭐부터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시잖아요. 이번에 EBS가 굉장히 좀 일을 냈습니다. 되게 잘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AI 맞춤학습 단추 보이세요? 네, 여기 단추인데 여기 단추 들어가면 EBSI 딥러닝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스크롤 다운하면 AI 문제 추천, AI 시험지 만들기처럼 자기의 수준에 맞게 문제를 추천해주고 문제를 만들어주고 강의를 추천하는 시스템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잘했죠. 훌륭한 겁니다. 이게 진짜 국가 공기업다운 행동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이 메가스터디도 사실 예전에 이걸 했었었는데 메가스터디는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강의 팔리는 게 좀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그만했는데 이게 너무 잘했어요. 코스웨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번 해볼까요, 같이? 네. 여기서 AI 문제, 여기서 로그인을 하면요, 자기의 학년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학년과 수준에 맞춰서 문제를 하는데 샘플 문제 풀기를 그냥 단원을 랜덤으로 보면 문제를 난이도를 이렇게 알려주고요. 전체 정답률도 이렇게 알려줍니다. 지금 저는 여기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디가. 그래서 이렇게 비문학이 나오는 건데 초등학교 5학년 버전 들어가면 지문이 되게 짧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1 과정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초5도 가능한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EBSI 단추를 이렇게 해서 제가 문제를 틀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다음 문제 풀기 이렇게 해서 문제를 5개 정도 풀잖아요. 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강의를 들으면 좋을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를 들을지 고민이 되신다면 이 단추를 이용해서 먼저 가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우리 애는요 선생님 그 정도 수준까지 안 돼요. 중등 수준 선행 갈 수 있을 정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걸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그 당신의 문해력이라고 구글에서 치면 바로 나옵니다.
당신의 문해력. 그럼 여기에 EBS 문해력이라는 이 란 보이시죠? 여기 보면 성인 문해력 테스트, 초중학 문해력 테스트, 온라인 생존 문해력 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초중학을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보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이 지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있고요. 테스트를 한번 들어가 보면 시험지를 다운받아서 풀 수도 있고요. 시험지를 현장에서 여기서 바로 시험을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게 초3이다, 초4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실 되게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면밀하게 보려면 이거 그냥 초3 거부터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초3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1이니까 중1부터 시작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초3부터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름의 EBS 문해력 시리즈 전체 커리큘럼이 이렇게 나와서 이 테스트, ERI 지수의 테스트가 나오면 이 친구는 어디서부터 이 어휘를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네. 괜찮죠? 이렇게. 그래서 EBS 활용도가 좀 높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지난번에 어휘가 문해력이나 수업을 들었는데 그런 수업 너무 좋은데 계속 마저 해줄 수 없냐 이 얘기 해주시는데 그거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막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태도가 개선만 됐으면 됐어요. 이제 모르는 단어를 만나면 한자도 볼 거야. 네, 영어도 볼 거야. 이렇게 이만큼만 됐으면 아이들이 사실은 태도 개선만 됐으면 충분한데 그럼 그래도 어떤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보셨던 EBS 당신의 문해력이라고 치면 나오는 곳에서 보실 수 있고요. EBSI 단추 들어가셔서 내 현재 수준에 맞게 진단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면 진단평가 아니면 전국연합교육청 모의고사를 통해서 보는 거고 쉬워요가 많은 것부터 보고 나중에 어려운 수준을 본다. 그 다음 우리 아이가 어휘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공민이 되면 당신의 문해력을 듣고 야 이게 우리 애가 지금 문법이 부족한 거야. 문학이 부족한 거야. 독서 뭐 어디가 부족한 거야. 알 수가 없겠네 라고 하면 EBSI에 있는 문제를 추천받은 대로 문제를 풀면 추천 강좌가 나와요. 추천 강좌가. 그래서 그렇게 EBS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다. 인데 그 사실은 EBS 선생님들이 되게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너무 순한 맛들이세요. 여기 그 방송 룰을 지켜야 되셔가지고 이게 사실 그쵸? 우리 전환길 강사 이제 또 정치적으로 너무 물들어보여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 왜 유명한 짤 있잖아요. 문제 잇따르면 어떡합니까? 막 하면서 막 욕하고 막.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요소들도 필요하거든요. 수업에서는. 그런 요소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못해서 그럼 EBS 수업은 어떻게 들으면 좋은가?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한 맛의 수업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자, 이제 우리가 결핍을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어느 학원 보내지, 어떤 문제지 풀지 먼저 아니고 결핍을 확인한다. 뭘로 확인하냐? 이걸로 확인한다. 하고 나서 이제 계획을 세울 겁니다. 자, 계획을 세울 땐 아까도 말씀드렸듯 약점을 먼저 파악하시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약점이 너무 많으면 어떡하죠?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냐면요. 어휘가 부족하다. 이게 제일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능력이 부족하다. 읽기 능력이 부족하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문법입니다. 그 다음은 문학입니다. 선생님 문학이 맨 마지막이네요. 네, 문학이 맨 마지막입니다. 문학은 문학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 읽기가 안 되는 친구나 문법이 안 되면 문학 못합니다. 문학의 최상위 문제들은 전부 다 문법적 요소를 바탕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문학은 절대 못합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 순으로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결정하십시오. 강의로 해야 할까 문제집으로 해야 할까? 학원을 보낼까 말까? 강의로 해야 할까 문제집으로 해야 할까? 뭘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서는 이겁니다. 시험을 봤을 때 10문항을 풀었어요. 7문항 이상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럼 혼자서 문제집으로 할 수 있습니다. 10문항을 풀었어요. 7문항 이하를 맞아요. 자, 아까 표현 다시 하겠습니다. 8문항 이상 7문항 이하로 하겠습니다. 다시 8문항 이상 7문항 이하. 8문항 이상으로 가면 반드시 강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됐죠? 7문항 이하가 되면 강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휘 영역과 관련한 문제를 10문제를 풀었는데 14개, 15개 정도네. 아, 그러면 이 분야의 강의를 듣는 게 낫겠다. 우리 아이가 16문항 이상을 맞췄네. 20문항을 풀었는데 아, 그러면 이거는 문제집만 사서 봐도 되겠다. 이고요. 그다음 그러면 이와 관련한 것들을 한번 제가 추천해 볼게요. 자, 보세요. 문제집 강의와 문제집을 제가 순서대로 추천을 할 건데요. 네, 한번 같이 보시죠. EBS는 중학 프리미엄이라는 곳이 또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무슨 EBS 홍보대사가 된 것 같은데 무료 강의니까 활용하기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유료 강의들을 추천을 여기서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 다음 저희 유리스마 스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름다운 유리스마 스쿨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중학 프리미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중학 프리미엄에 가면, 네. 이렇게 이제 이게 메인 UI고요.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가 조금, 제가 이거 EBS 여기 관계자분이 누군가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UI 좀 고치셔야 돼요. 이게 사고 흐름 순으로 좀 갈 수 있게. 이게 너무 이 사용자 중심이 아닙니다. UI가. 네, 요거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네. 여기 가면은 중학 프리미엄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책을 구매하거나 하는 뭔가의 유료가 조금 들어가는 정도인데 여기 들어가면 네, 일단은 첫 번째 여기에서 내신 대비 학습, 과목 집중 학습에서 과목 집중 학습으로 방학 때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국어 특화 강좌가 있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어 1학년, 2학년, 3학년, 예비 중1, 예비 고1까지 이렇게 전부 다 나와 있는데 문법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집 좀 추천해 주세요를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강사분 제가 저랑 같이 메가스토리 러셀에서 근무도 하셨고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좋은 강사분인데 강사의 수업을 들으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자, 문제집을 삽니다. EBS 문제집을 삽니다. 그러면 해당 문제집을 보면 EBS 필독이라는 문제집 자체는요. 네. 페이지도 많지만 문항수가 굉장히 많아서 좋거든요. 이게. 그리고 쉬운 문항부터 어려운 문항으로 문항 배열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만약에 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 애가 문제를 푸는데 10개 중에 7개, 8개 정도 맞아. 이제 그럼 얘는 문제집을 사야 되는데 그렇다고 강의를 안 듣기엔 좀 뭐해?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강의가 딸려있는 문제집을 사세요. 틀릴 때마다 그 부분만 강의를 들으면 돼요. EBS 강의를 활용하는 주 방법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맛이 너무 순해서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쉽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틀린 것만 들으면 돼요. 지적 호기심이 자극되는 문항만 들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강의가 딸린 걸 듣는 게 상대적으로 좋겠다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편하죠. 그래서 중학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찾아가면 좋고요. 그 다음에 문학은 또 전설의 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은 선생님 들어가면 그쵸? 전설의 강의. 네, 윤혜정 선생님 강의가 있는데, 사실 윤혜정 강의도, 제가 또 존경하는 선생님인데, 제가 이렇게 함부로 좀 얘기할 수, 그렇긴 한데, 강의가 교재를 못 따라갑니다. 교재가 훨씬,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왜 그러냐면, EBS의 방송 환경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분도 되게 매운맛 독설 잘 하시는 분인데, 이게 뭐냐면 다른 데서 나오는 이런 강연 같은 현장 같은 거 보면은 진짜 하실 말씀 다 하시거든요. 이것 좀 아니다 말고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인터넷 강의에서는 그걸 또 펼쳐내지 못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얘들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걸 이제 듣는 건 제가 추천을 합니다만 이게 강의가 또 2개가 있잖아요. 여기다 잠깐 적으면서 갈게요. 입문편이 있고 그 다음에 입문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워크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순서는 입문편과 워크북이지만 워크북이 훨씬 중요한 책이에요. 결국은 애들이 이걸 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아까 그 질문들 제가 다시 올려가면서 얘기 드리겠지만 해당 질문들 제가 마지막에 한번 쭉 정돈해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입문편이라는 것은 개념 강의예요. 개념 강의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면 안 돼요. 이거 왜냐면 강의 한번 볼까요? 방학 때 못 들어요, 이거.
자, 강좌 목록. 여기에 입문편 만약에 한번 듣는다고 수강 신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가면요. 워크북은 워크북이고 강의 목록. 그쵸. 강의 목록. 자, 보세요. 1강부터 오리엔테이션 제외하고 1강부터 30강까지예요. 그죠? 강의 시간도 평균적으로 61분, 58분, 75분 막 이래요. 이걸 방학 때 어떻게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면 중학교 3학년쯤 돼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돼서 우리 애가 문학 개념 모르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공부해보고 틀린 것만 들으면 돼요. 틀린 부분만 들으면 아이가 훨씬 공부에 효능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틀린 걸 듣는 것들을 표시하고 그것만 들을 수 있게 엄마가 되게 유도해줘야 돼요. 처음에 습관을 형성할 땐 부모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습관 형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문학은 제가 윤회전 개념의 나비 효과를 초5도 들어도 돼요. 5도 들어도 되는데 초5다 그러면 우리 애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걸 다 듣겠다 이렇게 하면 또 마음이 힘드니까 자, 어떻게 가면 좋겠냐. 1강부터 10강까지만 끝내자 이번에. 이게 딱 좋습니다. 이게 문학에 대한 가장 큰 대전제들을 전부 다 딱 정돈하는 거기 때문에 1강부터 10강까지만 듣겠다도 좋고요. 조금 더 욕심내면 13강까지만 들어도 됩니다. 네, 초등학생이다, 5학년이다, 6학년이다, 중학교 1학년이다까지는 여기까지만 욕심내세요. 더 많이 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 친구들은 이 문학과 관련한 시험을 봤을 때 10개 중에 7개를 채 못 맞출 거라는 전제에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좀 놀랐는데, 제가 그 고등학습 능력 진단평가 있잖아요. 초5회가 봤는데 지금 이번에 27점자가 있어요. 지금 고등 수준으로, 고1 수준으로 상위 2%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기린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애가 그게 아니다. 그럼 아닌 대로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그러니까 시기에 맞는 공부법 이런 건 없어요. 내 상황에 맞는 공부법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요만큼만 가면 돼요. 강의를 들어야 되는 친구들은 많이 욕심부리지 말고 어디까지 듣겠다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을 때 우리 애가 그래도 문제집 중심으로 가도 되는 7, 8점짜리야. 그러면 풀고 틀린 것만 들으면 돼요. 선생님, 그런데 우리 애는요,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결핍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9점 이상이에요. 그래서 문제집만 풀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또 추천드릴게요. 문제집만 풀고 싶은 분들, 자, 갑니다. 잠깐, 제가 너무 댓글창을 안 읽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혼자서 또 너무, 네.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보겠습니다. 네. 워크북이 중요하다. 네, 잘 봐주셨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겸등겸등님. 네, 맞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잘 정돈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좋고요. 자, 비문학 교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에 대한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비문학 교재. 비문학 교재는요, 잘 들으세요. 요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올라갔다 올게요. 자, 미리 받은 질문. 비문학 문제집을 평소에 조금씩 푸는 게 좋을까요? 비문학 문제집 추천도 부탁드려요. 자, 아까 우리 그 결핍을 확인하는 과정 보셨죠? 여기에서 진단평가가 보면은 제가 만든 진단평가에는 비문학 지문이 2개가 있어요. 이 중에 우리 아이가 문제를 풀었는데 5점 이하다. 비문학 문제집을 풀면 안 돼요. 6, 7, 8부터 푸는 거예요. 5점 이하는 비문학 문제집을 풀면 안 돼요. 지금 책 읽어야 돼요. 네, 책 읽어야 돼요. 그럼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 뭐 읽을까요? 같이 독서를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박명사부님도 계시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유리스마 TV에 좀 그 건의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그 박노합 선생님 수업 중에 그 총균세와 관련한 것들을 진행하신 적이 있었던 걸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 예비 라이브만 제가 잠깐 보고 그다음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로 보지 못했는데, 그런 좀 좋은 강의들은 좀 다시 판매를 하시면 어떨까? 좀 좀 다운그레이드해서. 왜냐면 되게 좋은 그러한 책들을 아이들이 쉽게 못 읽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다시 볼 수 있게 어떤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비문학 자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문제를 풀었는데 5점이다.
그러면 5점보다 밑에다. 8문제 중에 5점보다 밑에다. 그럼 절대 비문학 문제를 사면 안 돼요. 6점 이상부터 풀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친구들은 뭐 해야 돼요? 어휘가 문해력이다 하는 거예요. 어휘가 문해력이다. 그러니까 어휘가 문해력이다 할 건데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아까 보셨잖아요. 당신의 문해력에서 ERI 지수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공부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그럼 6점 이상부터 뭐 하면 좋습니까? 비문학을 공부할 건데 선생님 비문학 우리 애가 중2예요. 중2부터 시작할게요. 중2. 중2는요. 빠작 중등국어 독서 비문학 독해가 0부터 있어요. 0번부터 있거든요. 네, 0, 1, 2, 3 이렇게 가면 돼요. 요거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애가 선생님 그 선생님 진단평가 중2라서 네, 중2인데도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봤더니 우리 애는 지금 6점 이상이에요. 그러면요. 그 친구는 이게 더 나아요. 자이스토리. 어느 정도 6점 이상에서 좀 잘 친다. 7점, 8점이다. 그리고 다른 문제집을 풀었을 때도 보통 8점 이상이다. 그러면 그렇게. 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이 책은 왜 좋냐면 빠작은 왜 좋냐? 정말 그 난이도 배치가 잘 돼 있어요. 빠작. 이거 제 중2와 중3 아닙니다, 지금. 중2. 이제 우리가 딱 수준상 봤을 때 우리 애가 중2인데 비문학 너무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빠작 0, 1, 2, 3. 우리 애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데 좋은 양질의 도서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자이스토리 비문학인데 자이스토리 비문학의 장점이 있다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다른 문제집에서 이렇게 홍보해 주는 건 아닌데 좋은 점이 있다면 여기가 어떤 해당 지문의 단어 정리가 제일 잘 돼 있습니다. 지문에서 학생들이 모를 만한 단어 정리를 가장 잘 해놨습니다. 이게 너무 좋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해설이 참 예쁩니다. 해설이 배경지식까지 다 얘기가 돼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 해설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밑에 또 있거든요. 요걸로 안 돼 있네. 요거 3권 쪽에선 제가 봤는데 여기 잠깐만 볼게요. 해설이 예쁘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전체 페이지로 나와 있는. 이번에 책을 이번에 바꿨나? 잠깐만요. 2권으로 보겠습니다. 네. 해설이 문장 하나하나 전부 다 해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 해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잠시만요. 요걸로 그냥 봐야겠다. 지문 분석 특강인데 한 문장에서 아이들이 놓칠 만한 것들을 포인트를 다 잡아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점이 좋아요. 이 점이 좋은데 다만 지문 수준이 평균적으로 더 높아요. 빠작보다.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기엔 좀 그런 것 같고 우리 아이가 비문학을 좀 못하는데 차곡차곡 밟는 게 어떨까? 빠작, 중등, 0, 1, 2, 3 우리 애가 수준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좋은 양질의 도서 없을까? 자이스토리. 자, 그 다음 잠깐만요. 우리 애가 중3 상위권이야. 우리 애가 중3 상위권이야. 그때부터는 뭘 하면 좋냐면 이게 좋아요. 요거는 개인 사이트예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수능 기출국어에서 마르고 달토록을 줄여서 마달이라고 하는데 마달.co.kr로 들어가면 살 수 있고요. 이분의 해설이 정말 예술입니다. 수능 국어 강사 중에 마르고 달토록 해설에 영향을 받지 않은 국어 강사는 없습니다. 수능 국어 강사 중에 없다고 제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로 잘 하시는 분인데 근데 자, 이 책을 오해하고 사시면 안 됩니다. 1권, 2권, 3권, 4권으로 돼 있어요. 그럼 1권, 2권, 3권, 4권으로 돼 있으니까 책을 1권부터 사야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장 최근 기출이 1권에 있고요. 과거 기출이 4권이에요. 1, 2, 3, 4 순으로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수능국어 비문학이란 건 과거께 어때요? 쉽고요. 최근께 어려워요. 과거에서 최근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몇 번 순으로 푸셔야겠어요? 몇 번 순으로 구매하셔야겠어요? 답변 주세요. 답변들 부탁드립니다. 네. 4, 3, 2, 1 순이 돼야죠. 그쵸? 4, 3, 2, 1. 4권부터 푸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가 독서랑 문학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맞아요. 딜레이가 7초 있는데 제가 또 까먹었어요. 그래서 4, 3, 2, 1 순으로 풀면 되고요. 4권 꼭 먼저 푸시는 게 좋고, 근데 여기에 독서랑 문학이 같이 있는데, 문학 문제는 건드리지 마세요.
과거 문학이 훨씬 어렵고 현재 문학이 좀 쉽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비문학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 문제만 푸시면 돼요. 몇 권부터요? 4권부터요. 그러니까 해설이 좋아요. 그래서 아주 명쾌하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인데, 다시 말씀드려요. 이 얘기를 또 드리면 중1이 엄마가 어머 급해 저거 당장 절대. 자, 우리 애가 비문학 읽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 그럼 문제집 뭐부터 산다? 빠작부터 산다. 우리 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 꽤 상위권이야. 나쁘지 않아. 우리 애 그립기 나쁘지 않아. 자이스토리. 우리 애 중3 상위권이야. 마르고달토. 됐죠? 레이어 드렸어요. 비문학. 그 다음, 자, 우리 애가 사실 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닌데 풀이에서 자꾸 틀리는 것 같대. 문제풀이 기술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 풀리면 딱 좋거든요. 요거예요. 원래 국어의 기술이라는 책의 저자이기고요. 지금은 이제 책이 출판사 바꾸면서, 그죠? 국어 공부의 기술로 바꿨어요. 여기에서 글읽기 방법도 나오고 문제풀이, 문제를 보는 방식이나 이런 거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총 20가지 기술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문제풀이 기술을 배울 때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이것도 한 가지 말씀드려요. 문제풀이 기술에 대한 수업을 할 때 이분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제가 뭐 엄청난 지금 1년에 막 250억, 80억, 280억 버는 그런 강사들의 책을 봐도 다 이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3인데 이제 비문학 문제를 좀 많이 좀 풀려봤는데도 뭔가 개선이 안 돼. 풀이 기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책이에요. 도움이 되실까요? 네. 도움 되고 있으세요? 좀 질문이 있으시네요. 네, 다 431. 제이님께서 중등 생각 독해는 자이스토리와 비교하면 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해요. 이 책 몰라요. 죄송합니다. 공부의 기술 정말 좋아요. 알고 계시는군요. 역시. 네. 책 욕심이 너무 나서 다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일단은 산 책을 끝내고 다음 책을 사야 아이가 효능감이 생겨요. 그리고 아이가 그때부터 문제를 알아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기 시작해요. 그게 중요해요. 끝내야 아이가 다음 거 삽니다. 네. 자, 그래서 요것도, 네, 너무 좋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이야기 할게요. 문학 이야기. 문학 이야기는 문학의 풀이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학의 기본 개념을 쌓는 데는 윤회정 개념의 나비 효과만 하는 것이 없습니다만, 강의를 들을 때 EBS 강의는 맛이 순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하려고 목표를 삼으면 더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틀린 거 중심으로 뽑아서 들어도 되지 않냐. 네, 이게 또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 문제집으로서 시작용으로 좋은 것은 이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책이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명강사 백인의 지혜. 문학 쪽이 유독 좋습니다. 문학 쪽이 저는 유독 좋다고 생각합니다. 독서보다 문학이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요거 말고도 요게 있습니다. 또 원래 유명했던 게 이거거든요. 이 시대가 오기 전에, 명강사 백인의 지혜의 시대가 오기 전에 오감도 문학이 있는데, 잠깐만요. 문제집이라고 쳐야 되나? 잠깐만요. 왜 바뀌었지? 신사국 거거든요. 오감도 문학이 예비고일용을 또 만들었었어요. 지금 그 책이 참 좋았어가지고, 이건 중학교 국어학원 여는 분이 저한테 물어봐서 이 책 써보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었는데, 여기 있다. 첫 오감도. 근데 책이 품절이 됐네요. 네. 첫 오감도가 되게 좋았는데, 왜 품절이 됐지? 네. 이것도 아닌데, 교보에 없을 리가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명강사 백인의 지혜를 살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문제집. 그 다음에 문제집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문법 얘기를 좀 해야겠죠? 문법 문제집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문법은 EBS 필독, 이거 좋고요. 요 책 보이시죠? 네, 요건데, 요 책의 장점은 이 2000제가 포인트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2000제가, 2000이라는 숫자를 들으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애들이 가볍게 치고 갈 수 있는 문제가 한 1000문제가 넘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개념을 잡게 되게 좋고 OX도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개념을 확인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서입니다. 제가 이번에 분석형 문법 끝나고 나서 제가 워크북으로 사용할 예정인 책이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 굉장히 좋고 아까도 봤지만 강의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문항만 자기가 뽑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책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고등 수준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문법 문제를. 그러면 고등국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손가락이 두꺼워서인지 뭔지 몰라도 타이핑 오타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고등국어 문법이 빠작이냐 빠작 아니고요. 현 시점에서 가장 수준이 높고 좋은 것은 고등국어 문법 중에선 다담이라고 있어요. 솔티북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것이고 아이고 다담 언어라고 또 쳐줘야 되나 봐요. 잠깐만요. 이게 다담에서 나온 건데 언어 매프제 800제 이게 이제 고등 수준에서 바이블 같은 겁니다. 현 시점에서는 가장 많이 삽니다. 설승환 강사가 만든 책이고요. 이 책이 판매가 잘 된 것도 한 6, 7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서입니다. 그래서 저 EBS 필독이 끝나면 이걸로 끝나도 좋고요. 넘어가도 좋고요. 제가 이번에 빠작 책도 봤거든요. 빠작이 이번에 이제 동아출판이 중등으로 이제 좀 재미를 봤잖아요. 그래서 고등으로 지금 진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동아출판사에 있는 분들을 만났는데 연구진이 지금 현 시점에선 제일 많은 것 같아요. 60명을 데리고 있더라고요. 문제 출제진을. 그래서 이거 되게 대단한데 근데 뭐 이거는 기출문제를 잘 배열한 겁니다. 다담도 그렇고요. 그래서 해설이 뭐가 더 좋으냐 둘 다 해설은 일관성 있게 좋습니다. 근데 요 정도? 요 정도가 좋다. 빠작 구동 문법은 그래서 교과서 기출문제에서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막상 이런 문제집을 풀지 않게 됩니다. 문제집을 풀지 않게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뭘 하게 되냐면 마더텅 국어 문법 내신 때 저도 항상 뭐 고등학교 3학년 내신 하더라도 이거 쓰는데요. 요겁니다.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수능기출 내신 국어문법 개념 완성 2400제인데 말이 2400문제고 사실 문제는 그거보다는 좀 적다고 봐야 되는 게 뭐 예시 하나도 문제 하나로 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근데 이제 어떤 내신 딱 들어갔을 때 아, 나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고 싶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때 딱 풀기에 좋은 책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 필기하느라 아니 나중에 다시 보기 올려주시나요 혹시? 어떻게 되나요 PD님? 예. 모르겠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영상 또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때 캡처 하셔도 되니까 그래서 요 정도 마더텅 문법 국어 2400제가 현 시점 내신을 준비하기에 그리고 디테일한 문법으로선 가장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능을 잘 보기 위한 문법이란 게 존재하고요. 내신을 잘 보기 위한 문법이란 게 존재합니다. 디테일의 정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문제집 추천을 다 했죠. 이제 비문학도 했고요. 문학을 안 했나? 문법? 그리고 문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그다음 명강사 문학 얘기했죠. 그다음에 문법도 말씀드렸고요. 어휘는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어휘 ERI 테스트를 먼저 보세요. 당신의 문해력 가서 테스트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아이가 안 보겠다고 뭐 너무 난리치면 엄마도 본다고 하세요. 엄마도 볼게. 여기는 성인 문해력 테스트도 있습니다. 이거는 수준이 상당해요. 수준이 상당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나이와 몇 가지의 개인정보만 공개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랑 함께 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그 다음 그냥 EBS 강의 자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단추를 이용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하나 또 이제 결핍을 확인했으면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해야죠. 실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뭘까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래서 여름방학 계획으로 강의를 듣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딱 이걸 세 가지를 지켜주셔야 돼요. 첫 번째, 수업 끝나고 바로 복습해야 됩니다.
나중에 복습하려고 좀 미룬다는 경우들이 많은데 끝나자마자 하면 5분이고요. 9시간 이후에 하면 3시간 강의 들으면 3시간 그대로 써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3일 뒤에 하면 3시간 강의를 들으면 6시간 이상 복습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이론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반적인 이론이고요. 수업 끝나자마자 무조건 5분 복습. 이게 근데 습관이 들면 너무너무 강력한 힘이 돼요. 수업이 딱 끝나자마자 딱 해서 오늘 뭐 배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제 개념을 배우고 나서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좋은데 숙제를 하기 전에 내가 이전에 들었던 강의를 한번 말로 설명해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런 문법 필기 노트를 드리는데 이걸 2권을 아마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과목의 한 권을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이 노트는 제가 만든 노트 방식이 아니고 코넬 노트라는 노트 방식입니다. 코넬 노트. 코넬 노트는 잠깐만요.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다가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노트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제목을 적는 칸이 있고 여기 이게 표제를 적는 부분이 있고 안 보일까요? 아 그래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스샷을 준비하는 생각을 너무 늦게 했어요. 네, 얼굴이 많이 땡겨지네요. 네, 잠시만요. 네, 좀 두려워지네요. 네, 여기 보면은 네, 고맙습니다. 여기 PD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여기 보면 이제 노트가 여기 제목을 적는 칸이 있고 그다음 그렇죠? 이렇게 표제를 적는 칸이 있고 여기 내용을 적는 칸이 있고 마지막 서머리 칸이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사용해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여기 제목, 표제만 보고 여기 있는 이 내용 부분을 가리는 거예요. 가리고 표제랑 제목만 보고 혼자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있었나. 그리고 나서 내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내용들 있죠? 그게 나한테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걸 밑에 썸머리에 적는 거예요. 그리고 노트를 쓸 때는요. 항상 오른쪽만 쓰는 거고 여기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네요. 이 오른쪽만 쓰는 거고 왼쪽 비워두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이거 공부를 다시 했을 때 틀리면 여기에다 적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틀린 것만 다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렸고요. 근데 너무 줌이 너무 땡겨지니까 제가 너무 무섭네요. 죄송합니다. 화면간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이 코넬 노트, 근데 이 코넬 노트는 없어도 그 시중에서 많이 팝니다. 아트박스 같은 데 가도 되게 많이 팔고요. 네, 뭐 쿠팡에서 주문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보통 저희 아이는 복습 시간을 시간 텀을 주고 해야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안다면서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문제를 풀러서 알아야 됩니다. 네. 근데 문제를 풀기 전에 한 번쯤 복습을 하고 들어가는 게 더 좋다. 이 얘기를 드린 거고, 네. 수업 끝나자마자 복습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되게 많은 새로운 내용을 배우게 돼요. 그 되게 많은 새로운 내용도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쵸?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문제. 지금 우리가 문제를 이제 확인하는 차원으로 한번, 네, 이거 숙제 전 한번 설명해 보기를, 그러면, 애가 안 하면 어떡하죠? 저도 걱정돼요. 그래서 엄마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초 5, 6이면 가능하겠죠? 아니려나? 저도 아직 자식을 거기까지 안 키워봐가지고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노트 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야? 정도의 한두 개 질문 정도만 던져주셔도 사실 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게서 이제 대답을 잘 못하면 괜찮아. 한번 다시 보면 되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들어갈 때, 저는 문제집을 살 때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것은 OX 문제가 많았으면 좋겠다 해요. OX는 찍을 수 없거든요. 그죠? OX는 찍을 수 없어요. 찍어봤자잖아요. 그죠? 객관식 문제보다 이렇게 6, 3, 1로 적었는데 비중이 딱 이 정도면 좋아요. OX 6, 객관식 3, 주관식 1. 무언가를 처음 배웠을 때는.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 이 선생님의 강의에서 OX가 좀 많이 담겨 있고 단순히 개념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은지를 먼저 점검해 보면 좋겠고, 필독은 그런 점에선 적합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강의를 듣는 사람은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한번 복습해 보는 거. 그다음에 이 해당 부분에 대한 숙제를 하려고 할 때 숙제 부분을 하기 전에 한번 개념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 설명하듯 해봐야 된다. 말로. 그 다음에 확인 문제는 꼭 풀어야 된다. 그래야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다. 얼만큼 아는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문제집을 푸는 사람, 즉 강의 없이 문제집을 중심으로 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정신 소모량,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문제집을 문제집을 풀고 나서 우리 아이가 문제를 푼 1시간 풀었어요. 채점을 해요. 거기서 끝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채점을 함과 동시에 끝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건 진짜 절대 하면 안 돼. 보세요. 문제를 틀렸을 때부터 시작이에요. 밥상 차려놓고 밥상 없는 거예요. 채점하고 책도 없는 거는. 자, 그러면 채점을 딱 하고 나서 틀리죠. 그럼 틀리면 우리 그 어휘가 문해력이다 저랑 그 문해력 상승 프로젝트 들은 분들은 아시죠? 오답 노트는 3가지가 있어야 돼요. 풀이 당시에 나의 생각. 그쵸? 두 번째는요. 풀이 당시 나의 생각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올바른 생각은 뭐냐? 그러면 내가 풀이 당시에 잘못된 생각을 했고 올바른 생각이 있어요. 그럼 두 개는 뭐가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앞으로 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3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가 애들이 처음에 이제 적으라고 하면 다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지문을 똑바로 읽자. 문제를 제대로 읽자. 선지를 제대로 읽자. 이런 거 한 번, 두 번 적다 보면 계속 그것만 적게 돼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셀프 가스라이팅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문제를 제대로 안 읽고 싶어서 안 읽었어요. 문제를 풀 때 문제 제대로 안 읽고 싶어. 난 몰라. 틀려버릴 테야. 이러면서 문제 푼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표현을 제대로 안 읽었는가. 어떤 표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건 표현에 어떤 표현을 내가 함부로 읽었다라는 표현에 집중하는 성찰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 생각하는 게 되게 오래 걸려요. 이 실제 문제, 틀린 문제 하나를 풀 때 들었던 시간이 한 10 정도 들면 이 성찰할 땐 보통 30에서 40쯤 드는 게 정상이에요. 많이 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뭘 배웠다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유퀴즈 언더 블럭에 유재석 님이랑 조세호 님이 같이 진행하시는 그 프로그램에 마켓컬리 대표가 나오셨어요. 그 여자분인데 진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지, 그 얘기. 이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 분에게 했던 것이 뭐냐. 일기를 좀 적겠는데, 일기가 내용이 길지 않아요. 근데 딱 그것만 적었어요. 어제 나보다 내가 오늘 더 나아진 게 뭔가. 1000분의 1이라도 나아졌을 것이다. 10,000분의 1이라도 나아졌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어저께 추상적의 반대가 구체적인 건 알고 있었지만 추상적과 관념적을 같은 단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었는데 오늘 이걸 알게 돼서 너무 좋았다. 공부는 이게 끝인 거예요. 공부의 끝에는 교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뭐라도 느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게 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게 됐다. 이게 있어야 성적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자꾸 이제 문제집을 사주면 아이가 풀고 채점 된 것까지만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건 필요 없어요. 오늘 10문제 풀어서 아이가 2개를 틀렸는데 그 2개에서 고민을 오래 했다. 그럼 그걸 칭찬해줘요.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많이 풀 필요 없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부량은 어떻게 느는 거라고요? 일정한 양을 공부하는 시간은 일정한데 그 시간 동안 해소하는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공부를 시키셔야 아이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죠? 그래서 문제집을 푸는 강의가 아닌 문제집을 중심으로 푸는 우리 아이는 90점, 100점 사이에 있는 아이야. 우리 아이는 이 문법이라는 분야에선 10개를 풀면 9개, 10개를 맞는 친구야. 그런 친구들은 문제집을 중심으로 할 건데 문제집을 많이 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풀고 틀린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다음번에 대응할 건지를 집중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 문법 교재거든요. 이번에 이제 또 무료 배송이 되고 있죠. 문법 교재인데 여기 보면은 이 책의 맨 뒤에 뭐가 있냐면 보이세요? 오답노트 모아보기 이렇게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좀 중요해요. 오답노트 모아보기에 내가 틀린 사례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시험 기간 때는 이것만 보면 돼요. 문법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한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틀린 부분만 다시 본다.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다음번에 또 볼 것을 준비하는 게 공부예요. 자, 그럼 넘어가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하게 되는 수업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번 들어보면 자꾸 이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게 초5도 들어도 되나요? 초6도 들어도 되나요? 중1이 들어도 되나요? 중2가 들어도 되나요? 중3이 들어도 되나요? 누구나 들어도 되는데 이걸 못하는 학생이 듣는 거예요. 상혁이 먹을 것을 뺏겼다의 먹을의 을과 것을의 을은 뭐가 달라? 일반고를 진학할 거예요. 을은 어미고
앞에 있는 먹으래 을은 어미고 뒤에 있는 거스래 을은 조사야. 이게 나오면 일반구로 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을은 먹으래 을은 관형사형 전성어미야. 뒤에 있는 을은 목적격 조사야. 여기까지 가야 특목자사구로 가는 거예요. 국어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그걸 못하면 그냥 다 들으세요. 초5도 당연히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제가 문법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문법이라는 공부를 제가 저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 이름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배경 설명을 다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상세해요. 그래서 저 그 진단평가 레벨 2 받으신 분들 그 맨 마지막에 서술형으로만 나온 것들 있는데 그거 답을 잘 못 낸다. 그럼 특목자사 가면 무조건 틀려요. 무조건 잘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이 다 들으면 되고 학년은 상관없어요. 초4 들어도 돼. 그건 죄송해요. 그건 좀 죄송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초5 정도까지는 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초는 제가 가르쳐 봤어요. 저희 학원에 또 와주시더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문법반인데 그냥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자신감이 대단하시죠? 근데 네, 그 아이가 실제로 그거 끝났을 때 문법 수능 엄매 파트는 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문법은. 그러니까 그리고 문법은 체계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체계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주는 되게 좋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사람들이 들으면 된다. 이걸 못하면 들으면 된다. 이걸 뭐라고 설명하면 선생님 이걸 자연스럽게 하면 이번 과정 듣지 마세요. 제가 오늘도 우리 그 중3 학부모님 그죠? 우리 단톡방 중3 학부모님하고 또 상담 나눴는데 그 어머님께서 레벨 2 진단평가 문법 파트 다 맞았다. 이번 수업 꼭 들어야 되네. 듣지 마세요.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죠? 대신 그 어머님께는 이제 문제집을 추천을 오늘 이 방송에서 드린다고 했고 들으셨죠, 어머님? 네, 필독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니까, 어머님 들으셨죠? 네, 필독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고, 필독은 문제가 강의가 딸려 있으니까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자, 특목자사 가면 이 문장 보면 요렇게 나와야 돼요. 요걸 다 될 수 있어야 돼요. 특목자사 갈 거면. 요거까지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분석형 문법 이번 수업이에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문해노트 여태까지 뽑아 쓰는 거 귀찮으셨죠? 이번에 문해노트를 제가 이렇게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 5개씩 적을 수 있어요. 5개씩 적을 수 있게 이렇게 책을 구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이 수업의 목표는 한 가지 더. 우리 이제 테스트를요, 이렇게 매주 봅니다. 어미의 분류 테스트를 매주 보는데, 이 어미의 분류나 이런 테스트가 아니라 백지 테스트. 아이들이 이제 백지장에다가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인데요. 그 백지 테스트를 볼 수 있는 페이지가 교재 내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가 장점이 있다면, 이렇게 보이시죠? 필기가 미리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필기 다 돼 있습니다. 필기하느라 따라하느라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 또 장점이 있다면 해설지가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어디가 틀렸고 어디가 맞췄는지 애들 문제 상황이랑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해설을 보면 어느 부분을 고쳤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구성을 했고 매 수업마다 백지 테스트를 이렇게 아이들이 보는데 필기가 이미 돼 있는 부분 뒷장에서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지 테스트를 매주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체계에 맞춰 적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이 체계화에 대한 사고는 정말 어릴 때 배울수록 좋습니다. 모든 과목이 다 체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학문은 체계화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체계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문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문법이라는 영역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적을 수 있게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 끝납니다. 이게 사실 어떤 고등 교과서 같은 경우는 뭐 연결음이나 이쪽 파트를 뭐 고등으로 1등 빼등을 뭐 이렇게 하는데 없어요. 이것까지 다 하면 수능 관련한 문제도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문제를 조금씩 드릴 거예요. 그것들이 다 뭐냐? 네, 수능 문제들입니다. 이 파트, 제가 지난번에도 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수능까지의 문법이 10인데 분석형 문법에 해당하는 게 6 정도 돼요. 근데 이걸 중학교 때 배워요. 고등학교 때 안 가르쳐요. 그래서 이 과정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답변 못하면 다 하면 된다. 이 말씀 드렸고, 교재는, 네, 이게 색상이 내부를 빨간색으로 제가 바꿨는데, 이게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분석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OX 테스트가 있고, 객관식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걸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제 수업을 꼭 듣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떤 분께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신 게, 타 인강업체 사이트에 강사를 소개해도 되나? 네. 네. 좀 고민이 되는데, 제가 그분을 여기 데리고 올 수는 없어서. 대성마임에게 유명한 유대종 강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언매총론 수업이 굉장히 좋은 수업인데, 그 수업은 만약에 우리 아이가 분석형 문법을 충분히 이행하는데, 이번에 선생님께서 문법 그 해당 수업을 적용형 문법과 비교형 문법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이번 기회에 한 번에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성마임액에서 단강자로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매해서 듣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네. 뭐 제 수업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기에 좀 뭐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들이 거의 다 해소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 문제집을 평소에 조금씩 푸는 게 좋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 비문학 문제집은 언제부터? 진단평가를 봤을 때 5개 이하다? 그럼 책 읽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6개 이상이다? 그럼 문제 푸는 게 좋다. 그러면 그 6개 이상일 때 문제 풀면 뭐가 좋냐라고 하면 6개 수준이다? 그럼 빠작 0, 1, 2, 3. 그거보다 우리 애가 수준이 높다? 자, 이스토리.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애는 그거보다 수준이 높다? 그러면 바로 마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첫 시험 봅니다. 내신 준비 만막한데요. 자, 이거 제가 그 유리스마 스쿨에서 제가 3번째 라이브인지 2번째 라이브인지 자습서 활용법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습서 활용법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습서 활용대로 하시고 자습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자습서와 평가 문항집을 사주시면 됩니다. 자습서는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효율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현재 아이 국어 성적은 중위권 8, 90점 정도입니다. 아직 국어학원은 안 다니고 있습니다. 올겨울 방학에 나비효과 입문편 1을 받고 아이가 조금 어려워했어요. 어려워한 게 아니라 지루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도 문학, 비문학, 문법, 어휘 관련 문제집을 두루 풀려보긴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겸손의 언어인지 실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진단평가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문법을 어려워하고 비문학보다 문학 쪽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딱 느낌이 왔어요. 이 아이는 좀 똑똑한 아이가 맞구나. 그런데 문법을 어려워하고 문학 쪽을 어려워한다. 문법을 어려워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박상혁이 먹을 것을 뺏겼다 해서 차이점 얘기를 못하면 그거는 정말 기본 개념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한다? 그럼 좀 다른 문제일 겁니다. 자, 그럼 문법은 그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비문학보다 문학 쪽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가 문학이 아직 재미가 없어서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 개념의 나비효과 입문편 1이 저거잖아요. 문학이잖아요. 거기는 해당 강의를 아이가 한번 봤다고 하면 입문편에 해당하는 워크북 파트를 문제를 푸세요. 그리고 워크북 파트에서 틀린 것만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아이가 효능감이 생기고 왜 그런지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그렇게 했음에도 뭔가 안 된다 싶으면 다음번에 제가 열리는 제 현대문학 강의 비교형 문법, 적용형 문법과 현대문학을 5주간 진행하잖아요. 그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전력과 관련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 예비고1이고 방학은 짧고 해야 할 건 많은데 아이는 천하태평이라서 엄마만 속이 탑니다. 네, 대한민국 어머님들은 다 속이 타십니다. 안 타시는 어머니가 없어요. 심지어 제 아내는 제가 옆에 있음에도 속이 탑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 나름의 사교육의 루트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분석해서 다 알려줘도 그래도 속이 탄대요. 어쩔 수 없죠. 네, 그 다음 현재 계획으로는 윤회전 개념의 나비효과 입문편 독서 문법인데 독서 문법 듣는 것도 좋은데 우리 아이가 비문학을 조금 자신 있으면 국어 공부의 기술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 윤회전 개념의 나비효과 입문편의 독서 파트는 글을 읽는 방식과 원리에 대한 설명만 중심으로 하는데 실제로 그게 필요하지 않은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명강사 백인의 지혜를 담다. 역시 대단하시네. 이렇게 정보력이 뛰어나시잖아요. 예, 요거 문학 풀리려고 하는데 어머니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학이 어렵다고 했을 때 개념은 판단이 어려운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개념의 나비효과 워크북을 먼저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 EBS 국어 독해 원리 현대시. 제가 그래서 아까 이거 EBS 중학 프리미엄에 있는 수업이잖아요.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꼭 해야 할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학을 얼만큼 못하는지 몰라서요.
그게 강의가 좀 윤혜정 쌤이랑 강의가 좀 안 맞아서 그랬던 거면 워크북 해보고 그래도 현대 씻기 어려워 그러면 들려있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세 개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냐? 못합니다. 한 것만 하세요. 아시겠죠? 대신 끝내시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2인데 내신 말고 수능을 위해서 지금부터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일단 첫 번째, 당신의 문해력 가서 문해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뭐예요? 문해력 테스트 끝나면 네, 그 다음에 문해력 테스트 끝났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럼 비문학 공부를 시키셔도 빠작 0, 1, 2, 3으로 해도 좋고요. EBS 내부에도 독해 강의 되게 많아요. 어휘가 독해다 뭐 이런 시리즈 있거든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강의가 제가 오늘 나름 미리 보기를 다 보고 왔는데 매우 재밌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모르겠는 파트만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재밌어지니까. 네, 그 다음 세종 설명회가 취소돼서 아쉬운 초보엄마입니다. 아, 저도 아쉬워요. 근데 오늘 다 했어요. 오늘 다 했어요.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독서량이 많은 아이지만 글쓰기가 부족해서 독서논술학원에 다닌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아, 네. 그동안 집에서는 빠작, 뿌리 깊은 100점에서 이렇게 많이 풀리셨어요. 집에서 계속 지도하려면 어떤 문제집을 푸는 게 좋을지 아니면 기파랑원에 보낼 생각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이렇게 문제집을 또 많이 풀리신 분들한테 묻는 두 가지. 첫 번째, 오답 노트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만큼 많이 풀렸는데 뭔가 나아진 것이 없다고 느끼시는 부분 때문에 그러신 거면 기존에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 중 틀렸던 문제들만 다시 오답 노트를 진행하십시오. 이번 방학에 그것만 해도 성공입니다. 엄청 많이 배울 겁니다. 밥상 잘 차려놨으니까 끝내버리세요. 다 먹어버려.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거고. 그 다음 기파랑원에 보낼 생각. 기파랑원 보내는 이유는 되게 단순하죠.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가지고 연습시키는 거죠. 집에서 한 회, 두 회 정도 혼자 할 수 있으면 안 보내셔도 됩니다. 네. 한 회, 두 회 정도 할 수 있으면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근데 집에서 아이를 모의고사를 풀리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풀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보내시는 게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쯤이 적정한 시기일까요? 적정한 시기, 기파랑 학원의 적절한 시기, 아이가 모의고사 80분을 풀어도 별 문제가 없을 때쯤 보내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80분 동안 집중할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 전에 다니면 제가 봤을 때 역효과가 날 것 같아요. 네, 넘어가고. 초등학교 6학년 딸과 초등학교 1학년 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가 6학년에 대해서 중등 빠작 문학을 시작했는데 중등국어 들어가니 너무 어려워서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문학은 접근하는 원리와 방식을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윤회전 개념의 나비 효과를 강의를 그냥 듣는 게 좋습니다. 몇 강까지? 13강까지 일단. 그 다음에 중등국어 필독 문학 개념 강의랑 교재로 시작을 했는데 나아지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네, 이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필독 문학 개념 강의가 거시적인 시야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윤회전 개념의 나비 효과를 했어요. 하고 나서 워크북까지 했어요. 워크북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필독 문학 개념으로 저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워크북형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시작하면 당연히 도움을 못 받죠. 원리를 알아야 돼요. 문학 접근의 원리. 그래서 하고 문학 개념을 읽고 암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기를 시키면 애들 머릿속에 안 남습니다. 제가 문학 개념 할 때 저랑 어휘가 문해력이다 수업 들으셨어요? 그러면 알고 계실 건데 어떤 거죠? 네, 단어를 파워를 내서 왜 이 한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이런 식의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수업을 언제 합니까? 라고 하면 저는 이번 8주 과정 끝나고 다음 5주 과정에 할 겁니다. 비문학은 중등거에도 괜찮은데 문학이 문제입니다. 나름 책도 읽고 책도 좋아하는 편인데 그러네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시겠죠? 개념과 원리에 대한 학습을 먼저 시키셔야 되는데 바로 풀이부터 시키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좀 들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17일에 개강하는 문해문법 수업 중3이 들어도 되나요? 네, 아까 박상혁이 먹을 것을 뺏겼다의 을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면 중3이 들어야 합니다. 대전에서 선생님 수업 시간이 안 맞아서요. 안타깝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대전에 지금 그 진단평가를 개별적으로 영상으로 보내주는 지금 이벤트가 진행 중이잖아요. 한번 진단 받고 나서 고민을 공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과 천안호는 그렇게 하고 있고 초등이라 문법도 안 한 경우 현 상황 파악을 위해서 어떤 테스트를 해보면 좋은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당신의 문해력 가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법을 안 해도 되냐? 문법을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 문해력 딱 돌파하는 순간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문해력으로 봤을 때 못해도 16개 이상 맞는다. 그러면 그때쯤 문법하면 딱 좋습니다. 네, 기준선 드렸죠? 기준선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아이 학원을 국어학원 3개월 경험했는데요. 주일에 3시간 문법 문학 교과 평가 문제집 계속 돌리는데
이게 맞는 건지 좀 이른가 싶어서 정리했어요. 잘하셨어요. 왜냐면 문제를 풀리는 학원을 제가 지향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학원에서 문제 푸는 시간이 많은 것은 사실은 그게 이제 학원이 아니고 과외방인 거죠. 그죠? 과외방인 거고, 과외방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어요. 그게 과외방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학원을 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학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우리가 과외방의 개인 교습소 수준과 학원은 다른 수준이어야 됩니다. 이게 좀, 그 점에 이거 잘하셨고, 중학교 1학년 집에서 내신 대비 및 고등 준비 차근차근 로드맵 좀 부탁드립니다. 네, 로드맵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휘, 그 다음 비문학, 그 다음 문학, 아니 문법, 그 다음 문학. 됐죠? 자, 그러면 어휘부터 일단 가서 당신의 문해력으로 점검해봐서 어휘 수준이 되는구나. 그러면 그 어휘 수준에 맞는 어휘가 독해다 시리즈가 딸려 있어요. 그 정도를 먼저 끝내고, 우리 아이가 이 정도는 이제 수월하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공부 습관이 잡힌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부터 문법 수업을 들어야겠다. 됐죠? 요 정도를 먼저 끝내고 나서 문법이 어느 정도 끝났다. 분석형 문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럼 그때부터 문학. 문학은 윤회적 개념의 나비 효과를 들으셔도 좋고, 제가 하는 다음 문학 수업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수업이 컴팩트할 겁니다. 개념의 나비 효과는 수업이 컴팩트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컴팩트하게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윤혜정 선생님한테 가는 것도 저는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원리에 대한 이해도를 빨리 시켜주는 게 제 강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 네. 그래서 선생님 문법 수업 김진경 선생님 현대시 중1 꼭 놓쳐서는 안 되는 수업일까요? 로드맵을 말씀드렸듯 문법 문학 순이고 그거보다 더 앞에 있는 건 어휘와 독해 순입니다. 그거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네, EBS 대체가 가능한지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도 수업을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네, 말씀드렸고, 5학년 아이입니다. 하루에 1시간 30분씩 책을 읽는 아이지만 여태 한자나 어휘 공부를 챙겨서 해본 일은 없네요. 선생님 너무 좋으시기에 무리인 걸 알지만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네, 이 과정 끝나고 당신의 문해력 가서 꼭 문해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책으로 공부시켜보세요. 가장 싸고 가장 좋은 초등형 어휘학습을 함께 해볼까요? 네, 이걸로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초등학교 5학년 문과성 남아인데요. 저 이게 나중에 저 좀 알려주세요. 문과성 남아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저는 이과냐 이과가 아니냐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수학을 잘하면 이과고 못하면 다 문과냐 그게 아니고 수학을 잘하면 이과고 수학을 못하면 그냥 학생입니다. 네. 이 나라 입시상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냥 학생입니다. 그거는 3월쯤부터 비문학과 인문 쪽을 읽기 시작했어요. 오, 대단한데요. 글밥과 내용이 많아서 많아지는 책들로 들어갔는데 네. 이 글밥을 그렇게 잘 읽고 적응했는데 국어 문법 시작해도 될까요? 그렇죠. 비문학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글쓰기가 제법 나오기 시작했는데 좀 더 체계적이고 잘 쓰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려면 글을 많이 읽는 게 일단 1번이라서요. 그리고 이제 계속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 첫 문자 내외 글쓰기가 중학교 첫 입학시험입니다. 근데 여기 어디세요? 여기 이분 오셨어요? 네. 오셨어요? 혹시? 네. 이 학교 어디예요? 저 좀 보내려고. 자, 저희 애 보내려고. 어떻게, 여기 너무 좋은 학교인데? 그러세요? 여기 어디예요? 이 학교가? 이렇게 입학시험이 이렇게 천자내외 글쓰기를 하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진짜로. 저는 되게 좋은 취지의 학교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이런 학교가 맞나? 제가 중등 입시는 저도 처음이라, 비학군지에. 그래서 이런 시험을 보는 학교가 있다는 것만으로 되게 대단하고, 천자라는 것은 문장이 한 문장에 보통 50자거든요? 그럼 20문장을 적는다는 거니까, 4문단 정도의 글쓰기 아이가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본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초등과정에서 끝내기를 원하는 학교가 있다? 너무 아름다운데요? 네, 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운데, 주제에 맞춰 글쓰기 하는 것은 사실, 저희 대입논술 있잖아요. 대입 인문논술 몇 자죠? 서울대도 천자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서울대 논술할 때 천자 1300자 수준이에요. 문항 하나가. 그러니까 이만큼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대단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건 논술학원 보내셔야죠.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글쓰기 들어가면. 근데 이제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루에 한 문장씩 자기 전에 적어봐라. 2문장 적어봐라. 3문장 적어봐라 하는 그런 것들은 유튜브에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는 논술학원 들어가야 되는 게 왜냐면
이건 첨삭이 결국은 해결해 주는 거지 아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글쓰기 능력이 좋으셔서 첨삭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한 문단의 주제가 하나라는 점만 딱 인지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사실은 글쓰기는 배열 문제이기 때문에 글자 수가 많아지면, 그래서 이거는 첨삭이 결국은 해결해 주는 거라서 이건 학원을 보내셔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들은 다 받았는데 추가적인 질문 계속 올려주신 것 같은데 제가 멀티태스킹이 안 돼가지고 죄송해요. 유리스마님처럼 이런 유용한 그런 부분이 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못했습니다만 진짜 이걸 꼭 질문하고 싶다 있으세요? 초6인데 EBS 문해력 진단평가를 15문제 중에 몇 개 정도 맞으면 선생님 문법 수업 따라갈 수 있을까요? 15문제인가요? 20문제 아닐까요? 아마 그러니까 저는 항상 80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어휘에 대해서는 80점이 기준선이다라고 생각해요. 아, 국제학교. 아, 그럼 그럴 수 있죠. 아, 저는 진짜 저희 제가 세종시 사는데 세종국제학교가 있거든요. 세종국제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국어시험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 아니, 어렵다 이런 것보다 상상고보다 더 어려워요. 대비하기 너무 빡세요. 예. 그런 쪽은 이해가 됩니다. 서술형 안 되는 중2 나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술형 문제집 하나 추천드릴까요? 서술형 문제집은 근데 하나밖에 없는데? 네. 이게 중등 서술형 문제집은 네, 이거예요. 네. 이겁니다. 네, 훌륭합니다. 구성도 훌륭하고 유형도 잘 돼 있고 특목자사 가기 전에 저도 서술형 훈련을 엄청 시키거든요. 근데 딱 이것이 일단 기본으로 베이스로 딱 들어오는 완벽해요. 거의 뭐. 그리고 이 저자분도 제가 아는 분이 맞다면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중3입니다. 학교 내시는 매번 100인데 고1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 일단 비문학 문제집 먼저 준비하시고요. 문법 잘 되어 있는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분석형 문법 할 수 있는지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1 수준의 모의고사 풀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고1 수준 모의고사 풀고 어떻게 되는지. 모의고사 어디서 다운받는지 아까 보여드렸죠? 네. 윤혜정 나비효과 고등 아닌가요? 나비효과 문학교재와 워크북 사서 강의 듣고 오답 노트까지 하면 되나요? 고등이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중2, 3 상위권 수준입니다. 네. 중2, 3 상위권이 훨씬 좋고요. 이거 하기 전에 쌤 수업 이번에 들으면 되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문법, 이번 제 수업의 목적은 문법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휘 수업 못 들었는데 괜찮나요? 이전 어휘 수업 못 들은 건 괜찮습니다. 다만 속도가 좀 빠를 것이라서. 근데 어차피 이제 문법, 어휘 수업은 VOD로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속도 조절해 가면서 들으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6 아이 논술학원만 다니고 있는데 중등 준비로 어떤 수업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네. 중등 준비로 어떤 수업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어떤 수업을 시작하는 걸 결정할 때는 항상 테스트를 먼저 보셔라. 네. 서술형의 점수 다 깎이는 중학생 개념을 외워야 할까요? 네, 외워야 하는데 개념 때문일지 서술 때문일지는 알 수가 없어서요. 사실 틀린 문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 방학은 쌤 수업과 빠작으로 물론 기파랑도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파랑까지 다니실 거면 들으셔야 되나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개념의 나비효과 워크북 출시하는 개념의 나비효과 1권이 문학이거든요. 저는 이제 1권만 말씀을 드린 거고 문법이랑 독서 부분은 좋다라고 단정 짓기는 아직은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나쁘지 않다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엄청 좋다까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초등 마법 천자문 괜찮을까요? 한자 문제를 따로 풀어야 되나요? 아니요. 마법 천자문 요즘 수준 보니까 저 이번에 도서관 가서 쭉 봤거든요. 장난 아니던데요? 마법 천자문 끝내면은 뭐 이건 엄청난 고등 수준은 뚫던데요. 그러니까 충분한 것 같습니다. 중2 2학기 문법이 맞춤법과 발음 관련하던데 이번 선생님 문법 수업 들으면 될까요? 이게 다음 파트입니다. 다음 파트고요. 적용형 문법이고요. 이게 적용형 문법이 맞춤법과 발음 파트고 근데 앞쪽에 있는 분석형 문법 못하면 적용은 아무리 배워도 어차피 까먹고 어차피 안 남습니다. 그래서 꼭 박상혁이 먹을 것을 뺏겼다에 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1 여름방학 때 어떤 책을 읽히는 게 좋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 어떤 책을 읽히는 거 자꾸 궁금하시죠? 아닙니다. 한 책을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책 읽기 한 권을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끝냈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왠지님, 네. 중1 수능 독해, 문학, 비문학, 예비고일, 매산비, 문학, 비문학 풀려고 준비했는데 괜찮을지요? 아이가 괜찮대요? 아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아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 건데,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예비고일 매산비가 있어요. 예비 매산비. 예비 매산비를 풀릴 거면 마달 4권을 풀리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비 매산비가 저 중1 거에서, 그러니까 고1 거에서, 고1 모의고사에서 발췌해 갖고 온 건데, 사실 고1 지문이 좋다라고 좀 단언할 수 있는 지문들이 많지 않고, 최근에는 불필요하게 길이만 긴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독서를 먼저 하면 사고가 훨씬 발달할 수도 있는데 도움을 못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비문학 독해를 해도 되는가를 궁금할 때는 아까 그 문해력 지수, 문해력 테스트를 가서 중학교 3학년에서 80점 정도 나오는가를 보시는 게 딱 좋습니다. 네. 아이고, 밥 먹고 와서 중간에 못 들었는데요. 예. 어떻게 하죠? 저도 모릅니다. 네. 병행할까요? 초등학교 6학년. 문법을 할 단계라고 느끼시면 병행 한 가지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끝내는 게 좋을 건데. 고2인데 마르고달토로 교재가 괜찮다고 하는데 언제쯤 풀면 될까요? 고2는 지금 당장입니다. 고2는 지금 당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예비매산비 전에 마달 4권. 네, 그게 더 좋습니다. 예비매산비,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매산비 자체를 풀리려고 할 때 예비고일들이 자꾸 푸니까 이 회사에서 그냥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특별한 계획성을 가지고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고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배열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두 번째 풀기에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초 6달 중학생인데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이 영상을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등 내신 준비법 알려주세요. 중3이라. 고등 내신 준비법 진짜 이거 길거든요. 되게 긴데 어느 순간 유리스마님이 저를 이 주제로 불러주실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이 길어서 오늘 제가 단시간에 답변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네, 학교마다 좀 다르고 방식마다 좀 다르고 네, 너무 달라서 제가 유형을 다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고등 내신 준비법이라면 너무 많지만 그 내부에 너무 많은 세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한번 불러주실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렇게 80분 가까이 이렇게 들으셔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흘렀는지 몰랐네요. 간략하게라도요? 근데 지금 현재 아까 몇 학년이라고 했죠? 그 중3이면은 이번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지 않았나요? 저랑 그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등 내신 준비법. 네, 어느 순간 꼭 제가 어떻게든 다시 고1 올해 산무, 육무 1% 이내인데 내신 국어가 어려워서 이것도 학교 문제거든요. 이 어떤 학교냐에 따라 좀 달라서 이건 학교 따라 좀 얘기가 좀 돼야 되고 방송 진행 잘 됐나요?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이 교재들 이렇게 무료 배송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권이 가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이렇게 문해노트까지 3권. 제가 원래 현장 강의 수업도 그런데 항상 교재를 웬만하면 무료로 받아요. 웬만하면. 제가 왜 그러냐면 교재비로 돈 벌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교재라는 건요. 결국은 내 머릿속에 들어가고 얘는 사라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남아야 되는 건 나만의 오답노트예요. 그래서 이 교재 결국 나중에 다 하면 얘만 남아요. 얘만. 공부가 끝나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 대한 비용을 따로 받고 싶지 않은 이유가 제가 오랫동안 가져가야 되는 교재는 교재비를 받아요. 근데 이 교재라는 건 공부가 다 끝나고 이해도가 충분하다 생각하면 이제 사라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무료 이벤트를 해서 하고 싶었는데 유리스마 스쿨에서 너무나도 감사히 지금 무료 배송 이벤트에 적극 참전해 주셔서 우리 오늘 팀장님, 차장님 우체국 갔다 오셨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거 유리스마 스쿨에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됐고 저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까 박상혁이 먹을 것을 뺏겼다의 을의 차이점을 못하는 모든 친구들은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 수업 끝나면은 내년이나 이 수업을 한 번 더 개강할 수 있는 정도 더라고요. 유리스마 스쿨의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좀 조급해졌어요. 나중에 들으면 되죠 했는데 나중에 없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오늘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어를 가르치는 박상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 2학기 플러스 분석형 문법.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 교재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인데 2학년 1학기랑 2학년 2학기를 완벽하게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3학년 1학기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장이랑 큰 덩어리를 쪼개면 뭐가 나오죠? 그렇죠. 문장 성분이 나옵니다. 쪼개서 형태소까지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분석형 문법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그 문해력 강의가 있잖아요. VOD로 직접 듣고 오는 방식이고요. 수업의 시작 20분은 문해력 퀴즈 쇼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OX 숙제가 있어요. 그 OX 숙제 부분에 대해서 주요한 문항들을 해설하면서 내용을 일깨우는 과정을 갖고요. 그 다음 70분 동안 새로운 문법 내용을 배웁니다. 20분 동안은 저만의 고유한 테스트인 백지 테스트를 보게 될 건데요. 그 백지 테스트 본 내용을 제가 직접적으로 체크하고 부족한 내용이 뭔지 피드백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난번엔 문해만 했고 이번에는 문해와 문법을 동시에 이수해서 학생들의 정확성과 신속성 모두를 담보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천하의 학문을 베풀다 천하포문 수능국어 박상혁 강사입니다.